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수익맨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7월 23일 아침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약간 기간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서는 더욱더 관심 높이고 보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들 오늘 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히 보시면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편안하게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윙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테크윙 큰 하락이 나온 날 이슈를 좀 짚어드렸었고요. 그리고 5만원 이하 가격대 혹시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격대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랫꼬리를 만들었던 5만원 아래 가격대는 아주 짧은 시간 보여지는 수준이 되었고 바로 5만원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5만원 초반대까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아예 없진 않지만 그 역시도 말씀드린 만큼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더욱 높아진 만큼 지금부터는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정 비중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부 좀 위에서 파셨던 분들은 더 지금 시장에서는 담아두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 1, 2주 정도 기간 조정이 최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매물대 지지선 타고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하락을 만들었던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정치적 리스크였잖아요. 이제 바이든에 대한 건강 우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를 빌미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기술주들 많이 올랐을 때 사실 사람들이라면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한 번씩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짓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명분이 필요한데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빌미로 일종의 시장 불확실성을 통해 가지고 빌미가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이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큰 충격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이든이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 해리스의 구도 아니면은 트럼프 대 새로운 후보의 구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접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장의 하락을 좀 이렇게 만들었던 차익 실현을 빌미로 만들었던 이슈는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근데 어떤 그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결국에 종목들은 이제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가 하고 있던 정책을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이 들어오는 유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했던 1기 때도 보면은 결국에 그 반도체 기업들 많은 성장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반도체 3사에 계속되는 EPS 미래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이 반도체 3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회복세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20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승까지 즉 2024년이 피크가 아니라 2025년에 더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그 수요 공급 논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3년 반도체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감산을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제한으로 누군가 공급을 늘려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반도체 가격을 짓기 힘들겠지만 반도체 3사가 꽉 쥐고 있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급이 일정 부분 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그 가운데서 일부 라인은 HBM용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서 사용되는 그런 라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디램에 대한 공급은 오히려 더욱더 감산이 아님에도 줄어들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존 디램의 가격의 안정과 상승을 볼 수 있고 HBM을 통한 기본적인 단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이를 통한 2024년, 2025년 실적 전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은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엄청난 규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관세를 세게 붙여가지고 상품의 수요를 많이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관세가 갖고 있는 영향도 시장에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은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들이 아직도 중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중국 내 매출 비중을 일정 부분 20% 이상 가져가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 시리즈 같은 경우도 H20 일종의 좀 버전을 낮춘 이 반도체를 따로 중국용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도 똑같이 HBM은 들어갔어요. HBM 똑같이 들어갑니다. 메모리는. 그리고 이번에 블랙엘 시리즈도 B20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똑같이 그러면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HBM32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엔비디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규제를 한다 안 한다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태클을 걸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엔 자국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견제는 할지언정 자국 기업이 돈 버는 것을 심각하게 위협을 주진 않는 미국 정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B20이 큰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HBM3이 이런 칩들의 계속되는 그 수요 증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캐패시티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HBM 총 용량 또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AI 칩들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중국의 AI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또 엔비디아 칩을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 가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세일을 해서 맞춰주는 경향도 때때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칩들까지도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기업의 전체적인 이러한 미국 기술주들의 지속적인 카펙스 투자와 더불어 가지고 HBM에 대한 수요 공급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즉 HBM 생산에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 2024년 하반기까지도 중요한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테크인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커머디티 생산 능력 추이 및 전환, 카파 보완, 추가적인 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HBM 라인 전이 효과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 관련해서 핵심 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한미 반도체 테크능을 중심으로는 시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정과 하락은 가격 조정이 이미 충분히 끝난 상황이고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친 이후에는 재차 랠리를 보이면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최대 12만원까지 그리고 한미 반도체 역시도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움직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트럼프의 이제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관세를 높여가지고 물가를 올려가지고 뭐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상품 수요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중국의 관세를 높인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른 부분들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산 이런 수입 물가들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관세 인상의 물가 영향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향후 6년간 매년 0.64% 예상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반영했던 최근의 시장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크게 충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 시장 밤사이에 이제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18,000포인트 위로 올라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반등세 다시 한번 나오고, 뭐 목표가 160달러, 180달러 상향 리포트도 최근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국내 기업들 7월달 실적 시즌에 좀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들 유의미한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제2의 테크윙, 제2의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모든 수익은 어떤 종목들을 미리 좀 찾아놓고 확인하고 이를 내 계좌에 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궁금증이 더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관련된 내용들 추가로도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계속적인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